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면 결국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내가 외로우면 누가 곁에 있어줄까? 한국 사회에서 부모 세대는 늘 이렇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잘 키우면 노후는 걱정 없다. 내가 키울 때 고생했으니 늙으면 당연히 자식이 나를 돌봐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식 세대는 자기 삶을 지키기도 벅찹니다. 직장은 불안정하고 집값은 치솟고 아이 키우느라 허덕이니 부모를 돌보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60세 이후 부모 부양을 자식에게 기대한다는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여전히 자식은 내 노후 보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 세대는 이미 부모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 간극에서 수많은 갈등과 상처가 생기지요.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만난 65세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은퇴 후엔 당연히 자식이 매달 용돈을 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줄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자식들은 각자 가정이 바빠서 명절에나 잠시 얼굴을 보러 옵니다. 용돈은커녕 엄마, 요즘은 우리도 힘들어라는 말만 듣게 되었지요. 그 어머니는 처음엔 섭섭하고 분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의지하려고 하니까 더 외롭구나. 내 노후는 자식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구나. 이 이야기는 비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 세대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늙어서도 당당할 수 있을까? 자식 도움 없이 내 삶을 지킬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당당함이란 무엇인가? 돈이 많아야 당당한 걸까요? 건강해야만 당당할 수 있을까요? 혹은 자식이 효도해야 당당한 노년이 될까요? 고전과 철학, 그리고 불교의 지혜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당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과 태도에서 비롯된다. 공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란 부모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자식을 향한 지나친 집착이 오히려 자식을 불편하게 하고 결국 부모 자신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노년의 당당함은 자식에게 의지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서는 법을 아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며 사는 삶은 결국 불안합니다. 혹시 자식이 나를 챙기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자식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은 늙어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지키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비로소 자식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이 들어 자식 도움 없이도 당당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고전의 지혜와 불교의 말씀 그리고 현대 심리학까지 빌려서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내 노후는 여전히 내 손에 달려있구나. 나는 아직도 충분히 당당할 수 있구나. 이런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노후가 당당하지 않겠냐. 건강해야지. 그래야 자식 눈치 안 보고 살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돈과 건강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당한 노년은 돈이나 건강보다 먼저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년에 접어든 분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쪽은 자꾸 과거를 붙잡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하며 옛 권위에 집착하고 자식이 조금만 무심해도 서운해하며 세상 모든 게 예전 같지 않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쪽은 상황이 어떻든 늘 밝습니다. 자식이 바쁘다고 해도 그럼 됐지. 건강하게 살아주는 게 최고야 라고 웃어넘기고 몸이 불편해도 그래도 아직 걸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면을 긍정적인 눈빛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와 환경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불교에서는 이 차이를 집착과 놓아줌으로 설명합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얽매이면 모든 것이 괴로움이 되고 마음이 놓이면 그곳이 곧 안락이다. 즉, 노년의 불행은 자식이 돌보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기대가 깨져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교사로 일하며 자식들을 훌륭히 키웠습니다. 내가 너희 공부 다 시켰으니 이제는 너희가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아버지를 자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들도 부담스러워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지요. 결국 아버지는 외로이 지내며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자식이 불효하니 내 삶도 불행하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짜 불행 아닐까요? 불교는 이를 거꾸로 매달린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데 자식에게 매달리니 늘 불안정한 겁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역시 70대지만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분이었지요. 그분은 아침마다 작은 텃밭에 나가 물을 주고 점심엔 동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가워했지만 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애들이 바쁘면 그만이지. 나도 바쁘다네. 오늘은 내 친구가 오기로 했거든. 그분의 얼굴에는 늘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삶을 채우고 있으니 자식은 보너스일 뿐 필수 조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줄이면 자식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온다. 불교의 가르침도 같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정복한 자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속 집착과 외로움입니다. 그 마음을 이겨낸 사람이야말로 진정당당한 노년을 사는 사람입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만족감은 자식이 주는 도움보다 스스로 꾸려가는 생활 습관에서 더 크게 온다고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 작은 취미, 스스로 느끼는 자존감이 자식 용돈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내 일상에 작은 의미를 더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걷기 20분 같은 사소한 습관이라도 내가 나를 돌보는 루틴이 쌓이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둘째, 관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자식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친구, 이웃, 동호회,
신앙 공동체 등과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내 곁에 웃으며 대화할 사람이 많을수록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셋째, 비우는 연습입니다.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부모와 자식 모두 자유로워지고 그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노년의 당당함은 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순간, 그것이 진짜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을 당당하게 살기 위해선 마음가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실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돈, 건강, 그리고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세 개의 기둥처럼 서로를 지탱하며 무너지지 않게 삶을 버텨주지요. 먼저 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나는 자식들 키우느라 내 노후 준비는 못했다. 그저 자식들이 잘 되면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60대 이상 부모 중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식 세대 역시 집값, 물가, 육아비에 허덕이며 부모를 온전히 부양할 여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는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가족 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60대 여성은 남편과 은퇴 후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아이들 다 나갔는데 굳이 방이 많은 집이 필요할까? 그녀는 집을 줄이며 생활비 부담도 크게 줄였고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스스로 저축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체면이 깎인 것 같아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해졌다고 합니다. 적게 쓰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는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돼서 그게 제일 마음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내가 가진 범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순간 자식에게 기댈 필요가 없는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소용없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하루의 습관이 그대로 노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은 뒤에야 후회합니다. 그때 운동 좀 할 걸, 담배, 술 조금만 줄일 걸. 하지만 이미 늦은 뒤지요. 반대로 미리 작은 습관을 만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씩씩하게 걷고 또렷하게 웃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빠르게 걷는 70대 부부를 자주 봅니다. 남편은 무릎 수술을 했지만 꾸준히 재활을 이어왔고 아내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남편과 함께 걷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우리는 아직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받아도 결국 지켜내는 건 본인의 습관입니다. 걷기, 근력,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이 네 가지가 자식 도움 없이도 오랫동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서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자식은 바쁘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줄고 이웃과도 교류가 끊기면서 마음의 허전함이 커지지요. 문제는 이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외로움은 흡연보다도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심장 질환,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넓히는 겁니다. 자식에게만 모든 정을 쏟지 말고 친구와 이웃, 동호회와 같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65세 남성은 은퇴 후 매일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다 보니 우울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기타 교실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같이 음악을 배우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웃을 줄 몰랐어. 그는 자식에게 전화할 때도 예전처럼 너 언제 올 거냐라는 말 대신 오늘 기타 연습했는데 재밌더라라는 말로 대화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삶을 채우니 자식에게도 당당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화 모임, 작은 취미, 봉사활동, 종교 모임, 이 모든 것이 노후의 관계를 지탱하는 토대가 됩니다.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삶의 울타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당한 노후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정리하자면 자식 도움 없이 당당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 건강을 지키는 습관,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용기. 이 세 가지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식의 그늘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신 뒤 작은 다짐 하나를 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가진 범위를 정리하겠다. 내 몸을 위해 하루 20분이라도 걸어보겠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겠다. 이 세 가지 다짐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을 내 힘으로 지탱하고 있구나.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당당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에서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물러나고 예전처럼 불려다니는 자리가 줄어들면 문득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이 생각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갉아먹는 위험한 독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보다 더 건강에 해롭고 뇌와 마음을 동시에 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외로운 사람일수록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외로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자존감을 지키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퇴직 후에는 자식들에게 이제 아버지는 필요 없지 라는 말을 농담처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농담이 진담처럼 들려 외로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을 도서관에서 작은 독서 모임을 발견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모임이냐 하며 망설였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책을 읽고 나누는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식이 아닌, 직장이 아닌 그 자신으로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경험이었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존감은 남이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순간 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외로움을 다스리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방법은 혼자가 되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는 걸 쓸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건강한 고독이라 부릅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사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사귀는 게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꼭 많은 사람을 사귈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명 진심으로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60대 여성은 매주 동네 꽃꽂이 수업에 참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작품을 소개하는 게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이 경험이 그녀의 자존감을 지켜주었고 외로움을 덜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경험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아무 일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아이들 학습 지도, 작은 취미 모임에서의 역할이 모든 게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존중하고 작은 모임을 통해 관계를 이어가고 작은 역할을 통해 쓸모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끝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과연 다른 누가 나를 존중해 줄까? 그 답을 찾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지혜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나의 존엄과 자유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작은 저축이라도 시작하는 것,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내 삶에 맞는 소소한 수입원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마음의 독립입니다. 나이가 들어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은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취미와 배움, 그리고 작지만 꾸준한 관계가 우리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줍니다. 혼자가 곧 외로움은 아닙니다. 혼자가 때로는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건강과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친구가 곁에 없어도 몸이 건강하면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되지요. 걷는 습관 하나, 식습관의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내 건강은 대신 챙겨줄 수 없습니다. 결국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로 관계의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한두 명이라도 서로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외로움을 녹여내는 진짜 자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집착을 내려놓고 내가 너를 믿는다는 여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당당할 때 자식도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인공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곁에 있어줄 수 있지만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자립, 마음의 독립, 건강한 습관, 그리고 단단한 인간관계, 이 네 가지를 조금씩 실천한다면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당당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남은 삶의 빛깔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이렇게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이 들어도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의지하겠다. 내 건강과 내 존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그 다짐이 쌓이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자식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당당히 서 있는 모습만큼 든든한 유산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를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